네, 안녕하세요. 평가정책본부 안희준 연구위원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경기가 확장 기조에 있거나 적어도 양호한 경제 성장 추세에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기 위해 기업 부문의 주요 산업별, 등급별로 금리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최근 금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금리 시나리오 테스트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린 후 산업별, 등급별 재무 현황을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신용도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경기 부양책과 수출 호조에 따른 양호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0년 하반기부터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로 최근 단기 시장금리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기업 조달금리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3개월 CD와 6개월 금융채 같은 단기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신규 기업대출 금리에 대부분 곧바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21년 상반기까지 2.7% 정도를 지속하던 신규 대출 금리가 지난 1월에 3.3%로 상승하였습니다. 잔액을 기준으로 한 대출 금리도 상승세에 있는데요. 대출 잔액의 고정금리부 대출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회사채 금리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에 있는데요. 최근 회사채 투자 심리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3% 수준의 양호한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도 정상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당 수준 상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의 높은 상승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세를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단기간 내에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 50bp 정도는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곧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연내에 수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지 여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 부문 18개 산업에 대해 금리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지표는 에비타 이자 비용 배수로 선정하였는데요. 에비타는 경기나 산업 전망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이자 비용은 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세 가지 케이스로 가정해서 이자 비용 상승 부담을 실적 개선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산업별로 해당 업체의 추정치를 합산해서 22년과 23년 전망치를 21년 예상치와 비교하였고 분석 결과는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에비타 이자 비용이 지속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표의 하락폭이 크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양호한 산업이고 세 번째는 금리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고 마지막 유형은 금리 상승에도 지표가 매우 우수하게 유지되는 산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 수준에 따라 베이스, 파지티브, 네거티브 세 가지 케이스를 설정하였는데요. 베이스 케이스는 현재까지 3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2차례 추가 인상을 가정하여 21년 평균 이자율 대비 22년에 100bp 상승을 23년에는 25bp 추가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을 21년에 반영하지 않고 22년에 반영한 이유는 기업 차입금에 고정금리부 차입금도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차입금 잔액에 대한 평균 이자율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지티브 케이스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베이스 케이스에서 25bp씩 차감하였고 네거티브 케이스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베이스 케이스보다 22년과 23년에 각각 25bp와 50bp의 추가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스 부채 비중이 높은 해운, 유통, 항공운송, 호텔 면세는 리스 부채를 제외한 차입금에만 금리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업체 수는 총 203개입니다. 등급 보유 업체를 포함하여 각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는데요. 회사채 발행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18개 산업의 평균 에비타 이자 비용은 21년 14배에서 22년 11.1배, 23년 10.8배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별로는 상이한 추세가 나타나는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비타 이자 비용이 다른 산업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추정돼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에 조선, 호텔 연세, 항공운송, 유통, 민자발전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조선은 강제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적자 발생 후에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회복이 전망돼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비타 이자 비용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파지티브 케이스에서도 지표가 2배에 미치지 못하는 여리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면세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실적 회복이 이자 비용 증가를 상쇄하면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23년에 4배 정도로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항공운송은 여객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지만 항공화물 단가의 하향 안정화와 수요 회복 초기 운영비 부담으로 에비타가 이자 비용만큼은 개선되지 못하는 데다가 차입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표가 4배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통 또한 실적 개선 정도가 이자 비용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표가 5배 수준으로 다소 저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자발전은 22년에 에비타 이자 비용이 다소 저하되지만 자금 회수에 따른 차입금 순상환과 안정적 이익 창출로 23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이 4배에서 5배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금리 상승에 따라 에비타 이자 비용의 하락폭이 크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양호한 산업입니다. 해운, 석유화학, 철강, 정유,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운, 석유화학, 철강은 공통적으로 21년에 업황호조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던 산업입니다. 해운은 업황호조가 올해까지 이어지다가 23년에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석유화학과 철강도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22년에는 21년보다 에비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자 비용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세 개 산업 모두 지표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유는 작년에 큰 폭의 유가 상승과 화학 부분의 실적 호조로 에비타가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22년 이후에는 21년보다는 에비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지표의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가 급등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된다면 보시는 전망치보다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실적 개선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자 비용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지표가 비교적 크게 하락합니다. 이 5개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에비타 이자 비용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만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도 7배 이상으로 절대적인 수준은 양호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운 산업의 경우 리스 부채를 제외한 차입금에만 금리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케이스 간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금리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건설, 음식료, 정유, 제약, 통신 서비스, 석유화학이 해당됩니다. 이 산업들은 22년에 실적이 이자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에비타 이자 비용이 하락합니다. 23년에는 베이스와 파지티브 케이스에서는 지표가 개선되거나 유지되지만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는 지표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리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금리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지표의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 상승 수준이나 속도를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산업을 보시면 지표가 21년 11배에서 22년 8배, 9배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포지티브와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23년에 이 수준을 유지하는데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는 7.4배로 낮아집니다. 만약에 금리 상승이 주택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적 저하와 운전자본 부담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저하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금리 상승에도 실적이 뒷받침돼서 에비타 이자 비용의 하락폭이 크지 않고 절대적인 수치도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의류 산업이 해당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도 60배 이상의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부품과 의류도 지표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산 대상이 회사채 등급을 보유하는 상위의 업체들 위주로 구성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이나 의류 산업에 속해 있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이자 비용 커버리지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분석은 금리 변동이나 자본시장 접근성 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등급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 트리플 B급, 투기 등급의 에비타 이자 비용 수준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A급이 우수하고 투기 등급이 취약하게 나타납니다. A급의 에비타 이자 비용은 21년 약 10배에서 22년 이후에 7배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지표의 하락은 21년에 업황호조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후 22년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B급은 7배 수준이 유지되다가 23년에 4배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해운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트리플 B급의 지표는 베이스 케이스를 기준으로 21년 4.1배에서 22년 이후에 3.8배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해운을 제외한 트리플 B급은 이자 비용 부담 상승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등급의 경우 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4배를 하회하는 열의한 수준이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등급별 재무 상태를 유동성 지표와 순차입금 에비타 배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산업이 조선, 호텔 면세, 항공운송, 유통, 민자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개 산업의 평균 유동 비율은 21년 9월 말 기준으로 84%입니다. 이는 전체 평균인 13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 5개 산업의 평균 단기성 차입금 대비 현금 및 금융자산 비율도 전체 평균인 144%보다 낮은 7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동성 지표가 낮은 수준입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 5개 산업의 순차입금 에비타 배수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1년 9월 말 기준으로 5개 산업의 평균 순차입금 에비타는 9.9배로 전체 평균인 1.8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조선은 순차입금 에비타가 열의한 수준인데요. 실적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면세는 순차입금 에비타가 18.5배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외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등급별로 유동성 수준을 보시면 분석 대상에서 A급은 단기성 차입금을 상회하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투기 등급은 보유 현금과 금융자산이 단기성 차입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순차입금 에비타 배수를 보시면 A급이 2.8배, 트리플 B급이 3.8배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투기 등급은 12.7배에 달하고 있어 재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앞서 A급에서 에비타 이자 비용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유동성 수준과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증가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 부문 전반의 이자 비용 커버리지가 저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기준금리와 에비타 이자 비용의 장기 시계열 추이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상향 기조일 때 에비타 이자 비용이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하향 기조일 때 에비타 이자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적인 변동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결과
지표의 저하 수준도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 위험 관점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모니터링이 필요한 산업군, 그리고 해운을 제외한 트리플 B 등급군, 그리고 투기 등급의 경우 유동성과 재무부담 수준도 열이하거나 변동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업황과 실적 개선 속도, 유동성과 재무부담 추이에 대해 좀 더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산업군과 등급군 내에서 하위에 위치한 개별 기업은 크레딧 프로파일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위지원 실장님과 노재용 실장님이 금융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